계속합니다. 자, 198페이지 18번. 주식회사 한국은 상품을 신용에 의해서만 판매하는데 격리 담당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매출 채권의 실제 기말 잔액은 5만 원이고 기중에 손상된 금액이 없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하여 판매가를 결정한다면 자, 격리 담당자의 횡령액은 얼마냐? 이거 뭐 간단한 문제죠, 이거. 자, 역시 외상 매출금 계정 그려봅니다. 그러면 기초 매출, 자, 애누리 환희 8인. 그 다음에 손상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수, 그 다음에 기말. 자, 그러면은 자, 매출 채권의 기초는 3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회수했다고 보고한 금액은 4만 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품, 자, 기초 2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입액은 1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은 만 원. 그러면 여기서 매출원가가 11만 원이 요게 매출원가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매출원가에다가 20%를 가산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1.2, 20%니까 그러면 11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매출액은 13만 2천 원이죠. 자, 그러면은 16만 2천 원입니다. 거기서 4만 원을 회수했으면은 12만 2천 원이 자, 외상 매출금의 잔액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매출 채권의 실제 잔액은 5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결국 없어진 금액은 7만 2천 원이 횡령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모자라는 거를 찾아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이번에는 매입 채무 잔액 구하는 거. 이건 좀 더 쉬워요. 매출 채권은 조금 복잡하지만 자, 매입 채무는 아주 간단하죠. 자, 외상 매입금 그 대신에 얘는 기초가 일로 오고 자, 순매입이 일로 오고 지급액이 오고 기말이 이렇게 오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상품은 똑같잖아요. 자, 상품은 기초,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기말, 그 다음에 이익이 나오면은 여기 매출. 자, 아니면은 매출원가. 요것만 딱 정리하시고. 자, 먼저 기초의 매입 채무는 자, 얘가 16,000원이고 자, 매입 채무 중 현금 지급액이 7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상품은 24,000원. 자, 기말은 22,000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매입액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이익이 나왔네. 그러면 이익이 여기로 와야죠. 이익은 2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출액이 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10만 원. 그러므로 여기에서 단기 매입액을 찾을 수 있죠. 자, 12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 뺍니다. 그러면 7만 8천 원인가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12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 그러면은 매입액은 7만 8천 원. 그럼 요게 일로 와야죠. 자, 그러면 기말의 외상 매입금은 자, 여기에 16,000원을 더해서 7만 원을 빼면 기말의 외상 매입금 갚아야 할 금액은 24,000원이 정확하게 매입 채무 잔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계정과 외상매입금 계정의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0번은 자 이자부 어음에 대한 그 어음 계산. 이거는 이거는 저 뭐야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편합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대하는 다음에 이자부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음 금액은 얼마냐? 10만 원. 자, 이자부 어음이고 발행일은 1월 1일이고요. 만기일은 6월 30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 어음의 6월 말일 만기 여기가 1월 1일이고 자, 여기가 6월 30일이면 요 만기에 내가 받아야 할 어음 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죠. 자, 우선 표시이자는 연 6%예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자, 연이율입니다. 그러면 1년에 6천 원이죠. 그럼 반년이면 3천 원이니까 만기에 받아야 할 어음 금액은 10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얘를 2달 동안 보유하다가 어음을 할인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달, 2달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2월 28일 날 이 어음을 할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얼마를 실수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자, 어음 금액은 10만 3천 원. 자, 곱하기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은행에서 정해지죠. 9% 연이죠. 그 다음에 네 달을 할인했으니까 곱하기 12분의 4가 되면 요게 이제 할인료가 되는 거죠. 요게. 자, 계산하시면 10만 3천 원 곱하기 9%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러면은 3,090원이네요. 그러면 내가 받을 금액이 10만 3천 원인데 여기서 할인료를 3,090원 차감하면 요게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만 3천 원 그러면은 99,000 자, 910원을 우리가 실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수령액은 저렇게 계산하면 99910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그림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몇 번만 연습해 보면 어음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200페이지 21번. 자, 이것도 이제 어음 문제입니다. 어음 문제가 많이 나왔네. 자, 모든 어음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가세요. 자, 4월 1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로 이자부 어음을 받았습니다. 3개월. 어음 금액은 30. 자, 이날은 4월 1일이고요. 어음 금액은 30. 그럼 먼저 만기에 받을 금액을 찾아야죠. 하나, 둘, 셋. 3개월. 그러면 4, 5, 6월 말일 날 이 어음은 얼마짜리로 변하는지.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자, 표시이자가 5%. 자, 연이죠, 항상. 그 다음에는 3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연이니까 자, 12분의 3.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3,750원. 그러면 이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어음의 액면 금액은 30만 3,750원의 어음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3달 갖고 있다가 어음대금을 회수하면 요 30만 3,75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어음을 한 달간 보유하다가 자, 8% 이자로 할인을 했어요. 그럼 여기도 여기죠. 또 자, 한 달 보유하다가
자, 이 어음을 할인했어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자, 3,750원에 할인율은 8%. 자, 그 다음에 두 달을 할인했죠? 자, 곱하기 12분의 2.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30만 3,750 곱하기 8% 곱하기 2 나누기 12 그러면은 4,050원을 차감하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29만 9,700원을 자, 요거를 이제 실수령 하는 거죠. 실수금.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자, 어음의 할인액과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은 얼마냐? 어음의 할인액. 자, 어음의 할인액은 4,050원이죠? 자, 그러면은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 자, 요거는요. 요날 내가 요거를 29만 9,700원에 팔았죠? 그러면 이날의 어음이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해 봐야죠. 그러면 요거는 30만 원 곱하기 5%의 한 달. 그러면 다시 계산하시면 자, 요거는 3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1 한 달간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그러면 1,250원이 붙었네요. 그러면 30만 1,250원짜리 어음이에요. 그놈을 29만 9,700원에 처분했죠. 자, 그러면 30만 1,250원짜리 어음을 29만 9,7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얼마가 생기느냐? 1,550원에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문제는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어음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몇 번만 해보시면 쉬워요. 자, 22번 주식회사 한국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이자부 어음을 두 달 보유한 후 금융기관에서 연 12%로 할인. 자, 동거래로 어음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은 모두 금융기관에 이전. 매각거래다 이거죠. 그냥 팔아버렸다. 자, 이 주식회사 한국이 이 어음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 손익은 얼마냐? 자, 이것도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자, 어음의 액면 금액은 6만 원. 자, 그 다음에 만기가 6개월이고 이자율은 연 10%. 자, 10% 곱하기 자, 12분의 6. 그러면 자, 6개월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6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자, 6만 원에 10%면은 1년에 6천 원이고 6개월이니까 3천 원. 그러면은 요게 6개월이에요, 이게. 그런데 두 달을 보유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할인을 한 거죠. 그러면 네 달을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금을 계산하면 자, 6만 3천 원 곱하기 자, 이번에 할인율은 12%네요. 0.12 곱하기 자, 역시 12분의 4. 자, 계산하면 6만 3천 원 곱하기 12%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러면은 2,520원이 자, 할인료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2,520원을 차감하면 자, 6만 3천 원 자, 마이너스 2,520원이죠. 자, 2,520원 그러면 6만 480원이 자, 요게 이제 실수금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 요날에
어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죠. 그러면 요거는 6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2달. 자, 12분의 2. 자, 그러면은 곱하기 2 나누기 12 하면 1,000원. 그럼 얘는 6만 1,000원짜리잖아요. 자, 6만 1,000원짜리를 6만 48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처분 손실은 얼마가 돼요?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은 520원이 처분 손실이죠. 자, 처분 손실. 자, 520원이고요. 근데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처분 손실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단기 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어음 거래로 인해서 520원의 손실을 봤는데 요 어음으로 인해서 1,000원의 이자 수익이 생겼잖아요. 자, 이자 수익은 1,000원이 생겼고 처분 손실은 520원이 생겼으니까 요 어음 거래로 단기에 생긴 이익이 1,000원 480원은 이익이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 이 주식회사 한국이 요 어음과 관련하여 인식할 단기 손익, 요거는 자, 요걸 꼭 고려하셔야죠. 내가 6만 원인데 1,000원에 2달간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자 수익이 1,000원 생기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은 1,000원, 그 다음에 여기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이 520원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480원만 이 어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뭘 물어보느냐, 출제자가 그걸 잘 보면서 답을 찾아줘야죠. 자, 라스트 23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로 액면이 1,000만 원, 만기가 3개월, 이자율이 9%인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은 이 어음을 자, 2달간 보유한 후 은행에서 할인했는데 1,012만 2,750원을 수령했대요. 이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을 물어봤네요. 그지 같은 문제든 좋은 문제든 짝대기 그래요. 자,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자, 액면이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만기는 3개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연 9%. 자, 어음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1,000만 원 곱하기 9% 곱하기 자, 12분의 3을 하면 우리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어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자, 9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그러면은 이날 받을 수 있는 것은 1,022만 5천 원을 받네요. 그런데 자, 이 어음을 내가 2달간 보유했어요. 이번에는 2달을 보유하고 여기서 한 달 은행에서 빌린 거죠. 1,022만 5천 원 곱하기 자, 이번에 이거 할인율을 모르는 거잖아요. 곱하기 12분의 1 요게 이제 할인료가 되죠. 자, 그런데 할인율을 모르네. 뭘 몰라. 자, 실수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1,022만 5천 원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돈인데 거기서 요 할인료를 뺀 게 요게 실수금이 1,012만 2,750원. 1,012만 2,750원. 끝. 그럼 이제 여기서 거꾸로 빼시면 되죠. 22만 5천 원에서 12만 2,750원을 빼면은 할인료가 여기 얼마냐? 10만 2,250원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곱해봐요. 자, 곱하기 12 그러면은
여기 얼마야? 122만 7천 원이니까 나누기 1000 22만 5천 원 해주시면은 여기가 연 12%네. 이렇게 나오죠. 자, 계산 다시 해. 요거하고 요거를 먼저 곱해요. 요놈과 요놈을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로 나눠줘야죠. 자, 이렇게 나누면 얘가 나온다. 그럼 거꾸로 1000 22만 5천 원 곱하기 12% 나누기 10이죠. 그러면은 10만 2250원이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참 그지 같은 문제고 그렇습니다.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된다 그러면 한 문제 버려요. 그냥 한 문제 버려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근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산수잖아요. 산수.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그냥 생리적으로 산수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문제는 버려야죠. 저는 산수는 잘하는데 영어는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타고난 게 틀린 거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재밌는 문제고요. 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자, 하여튼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상회계죠. 손상회계는 쉽잖아요, 이거는. 자, 주식회사 합격은 고객에게 60일을 신용기간으로 외상으로 매출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분석법을 사용하여 기대신용 손실을 산정하고 있대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3% 못 받는 걸로 할까? 아니면 2% 못 받는 거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외상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의 나이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매출 채권은 조금 더 회수불능 비율을 좀 높이고 얼마 안 된 채권은 좀 낮추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데 계산이 좀 그지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연령분석법을 사용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세울 거냐 요걸 봐야 되는데, 자, 매출 채권이 신용기간 이내에는 50만 원이 있대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1%를 못 받을 걸로 지금 기대했어요. 그러면 5천 원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체된 지 30일짜리 채권이 2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약속된 날짜부터 30일이 연체가 됐으니까 이거는 4% 정도 8천 원 정도를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 그 다음에 한 달은 넘고 두 달이 연체된 게 10만 원입니다. 좀 오래됐네요. 요거는 20%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2만 원을 세워야죠. 그 다음에는 60일도 초과된 게 5만 원이래요. 그건 60일이나 지났으니까 이거는 30%쯤 못 받을 거다. 15,000원을 자, 회수 불능 채권으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 회사는 손실 충당금을 얼마를 세워야 돼요? 48,000원을 세워야죠. 그런데 자, 우리 회사 X1년 말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이 이미 10,000원이 있대요, 대변에. 그런데 이번에 48,000원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미 10,000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38,000원만 더 추가로 손실 충당금을 더 세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처리는 차변에 뭐야? 자, 손상차손 38,000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모자라는 것만 보충해서 38,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결산 시 인식할 매출 채권의 손상 차손 금액은 요거 38,000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말에 세워야 할 손실 충당금이 얼마냐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죠. 48,000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남아있는 게 1,000원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38,000원만 추가하는 개념이죠. 자, 요게 바로 손상회계.
자, 넘어갑니다. 자, 25번도 똑같죠? 손상 평가하기 전 매출 채권의 총 장부 금액은 22만 원이 있고, 자, 손실 충당금 잔액은 5천 원이다.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자,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게 5천 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손상을 평가하기 전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22만 원. 거기 다 나왔잖아요. 22만 원에 대해서 나이를 따져봤어요. 자, 연체되지 않은 게 10만 원. 그래서 그거는 0.3%를 못 받을 걸로 예상한대요. 그러면 300원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1일에서 30일이 6만 5천 원이니까 1% 650원. 자, 그 다음에 3만 원은 5% 1,500원. 그 다음에 61일에서 90일 2만 원은 7% 14,000원. 1,400원인가? 자, 2만 원에 7%니까 1,400원. 그 다음에는 5천 원에 10%니까 500원. 그럼 이제 우리는 얼마를 손상으로 예상을 할 거냐? 자, 950원에 2,900원, 500원. 그럼 우리는 4,350원의 손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야? 이미 있는 게 5천 원이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650원이 더 많으니까 이건 환입을 해줘야죠. 자, 따라서 손상차손 환입액이 650원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손상으로 세워야 할 금액이 4,350원인데 이미 전기에 세워놓은 게 5천 원이나 있대요.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만큼을 환입을 해줘야죠. 자, 회계 처리는 자, 손실 충당금을 650원을 죽여야 돼요. 원래 손실 충당금은 대변, 없앨려면 차변. 그리고 이제 대변에 가서 자, 손실 충당금이 되돌아왔어요. 환입. 이렇게 해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라면 차변의 손상 차손, 대변의 손실 충당금, 더 많으면은 환입. 이렇게 되겠죠. 자, 26번. 자, 합격사항은 X1년 12월 말일 매출 채권 잔액은 7만 5천 원이고 손실 충당금은 1,000원이었대요. 자, X2년도 손상과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자, A사의 매출 채권을 2,000원 상각했고요. B사의 매출 채권을 3,500원 상각했어요. 자, 그러면은 X2년 12월 말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 10만 원을 평가한 결과 자, 기대 신용 손실은 2,750원이래요. 그러면은 X2년도에 인식할 손상 차손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산수. 자, 먼저 손실 충당금 계정 그리세요. 그리고 얘는 기초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손상이 여기로 와요. 그 다음에 손상됐던 게 회수되면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IS에 들어갈 손상 차손이 됩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끝이에요. 자, 어렵지도 않잖아요. 자, 손실 충당금, 대변의 기초, 차변에는 손상, 기말, 그 다음에 회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상의 손상 차손. 자, 그럼 거기 나온 대로 써보자고요. X1년도 자, 손실 충당금이 1,000원 있었대요. 그러면 X2년도의 기초가 1,000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X2년도에 A사의 매출채권과 B사의 매출채권 5,500원이 상각. 그럼 일로 오잖아요. 5,500원 상각. 그 다음에 X2년 12월 말일 날 매출채권 잔액 10만 원을 평가했더니 기대신용 손실이 2,750원. 그럼 2,750원을 세우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중간에 회수됐다는 말 없네. 그러면 요거 더해서 얘 빼면 얘가 답이죠. 자, 얘가 얼마야? 8,250원에서 1,000원 빼면은 자, 답은 얼마예요? 7,250원이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간편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회사 기초가 지금 1,000원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사와 B사의 매출채권이 5,500원 없어졌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5,500원인데 충당금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손실 충당금이 1,000원. 그러면 나머지는 충당금이 없으니까 얘는 손상차손 4,500원. 자, 이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손실 충당금이 없습니다. 근데 기말에 2,750원을 자, 손실 충당금을 만들겠대요. 그럼 차변에 손상차손 2,750원. 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이 2,75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해봐요. 얘는 손실 충당금이가 놔두고 요거 둘이네. 물어보는 건 손상 차손을 물어봤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여기로 겨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냥 T자로 그냥 딱 정리해버리면 아주 편한 것을. 자, 요 두 가지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뭐 10초 안에 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계산 문제라 하더라도 1분까지 걸릴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후다닥 후다닥 바로 답이 보이는 거죠. 자, 27번 똑같습니다. X 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은 5,000원이고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X 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요거 그리시라고요. 요거 그대로.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X 1년 초 손실 충당금은 5,000원이 있대요. 요거. 그 다음에 박스. 자, 3월 2일 날 7,500원이 회수불능됐대요. 그럼 손상 7,500원. 자,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전기에 손실 충당금으로 손상됐던 채권이 회수됐네요. 그럼 일로 1,000원. 그 다음에 12월 말일 기말 수정 전 매출채권 잔액은 20만 1,250원이고 자, 매출채권 잔액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36,000원의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대요.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 그러면 얘는 43,500원이니까 6,000원 뺍니다. 그러면 43,500원에서 6,000원을 차감하면 자, 단기의 손상차손으로 갈 놈은 37,500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요 T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요. 자, 28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과 X2년의 매출채권 관련 부문이다. 자, 역시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뭐야?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거 이제 그대로 또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우선 자, X1년 말에 2,500원이고 X2년 말에 3,000원이에요. 그럼 여기 2,500원이고 여기 3,000원.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X2년 7월에 매출채권 3,500원이 회수불능됐대요. 그러면 3,500원 손상. 그 다음에 자 1,500원이 회수됐대요. 회수. 뭐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샥 더하면 6,500원이고 자 4,000원이니까 자 2,500원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면은 쉬운 거고. 자, 29번. 합격 상사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 채권은
100만 원 손상 처리했대요. 이때 이미 손실충당금이 150만 원이 세워져 있죠. 그러면 이미 전년도에 비용 처리했는데 단기에 대손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차변에 뭐 없어져요? 자, 손실충당금. 자, 100만 원인데 150 있으니까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회수불능됐죠? 끝. 그러면은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유동자산은 아무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손실충당금은 자, 뭐의 차감 항목이에요? 매출채권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러므로 자, 자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비용 하나도 없잖아요. 수익도 없고 따라서 불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주식회사 대안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자,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 손상됐어요. 이제 요거는 이미 세워놓은 게 더 많은 경우고, 자, 지금 놈은 이미 세워놓은 거는 7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된 거잖아요. 그럼 차변의 손상 자손이 30, 자, 대변에는 손실충당금이 3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비용이 발생했네. 자,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 자, 손실충당금이 또 어떻게 됐어요? 30만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 자산이 감소됐겠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유동자산은 감소됐고 당기순이익은 감소됐다. 그래서 29번하고 30번의 차이. 29번은 전년도에 이미 비용 처리한 게 더 많은 케이스. 그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30번에서는 적은 거죠. 70 세워놨는데 100만 원이 손상됐으니까 30만 원을 추가로 했을 때 이때는 자, 매출채권도 30만 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30만 원이 더 감소될 거다. 자, 31번. 자,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이 70원이래요. 그러면 기중에 손상 확정액은 얼마겠느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 그리시면 되죠. 자, 이렇게 그려서 기초, 회수, IS, 그 다음에 여기가 손상, 그 다음에 여기가 기말. 그러면은 자, 손실충당금이 150에 100원, 여기가 150원, 여기가 100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이 70원이래요 이게. 자, 이거 회수됐다는 말 없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220원이니까 단기의 손상금액은 120원이 되겠다. 아주 간단하게 이 T자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 3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단기의 손상차손 구해라. 에이, 뭐 똑같은 문제네 이거. 아, 참. 여기다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자, 우선 전기말 손실충당금 잔액은 15,000원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손상 확정된 것이 10,000원이래요. 그럼 요게 10,000원. 자, 그 다음에 기말은 얼마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기말에 요거 손실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뭘 그리느냐? 매출채권 계정을 그려야죠.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은 기초, 매출, 그 다음에 회수, 기말.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는 10만 원에 25만 원. 얘가 10만 원, 얘가 25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맨 위에 단기말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치는 18만 원. 아, 25만 원인데 18만 원밖에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7만 원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7만 원이 손상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 8만 원이니까 IS에 들어가는 손상 차손은 6만 5천 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형태만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33번도 똑같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금융자산 2까지 한번 나가 보죠.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